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위적인 말씀으로는 노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여의치는 않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 접촉을 해가지고 뭐 사정하고 이럴 때 아닙니다. 그거는 아. 그거대로 하되 예.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대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벌써부터 야권의 주요 정당들이 주말에 광화문으로 나가겠다, 시청 앞으로 나가겠다는 정당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되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재의결될 때가 국회 앞이 엄청나게 아마 저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러는 과정에서 계속 정부에서 국민을 진짜 개로하는 이런 어떤 그 흐름 언사들이 계속 나오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이걸 부결시키고 잘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메시지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마치 국민이 헌법을 위반하는 세력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는 제가 보기에는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자꾸 국민의힘 쪽에 보여줘야만 오히려 이 민심의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작은 배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걸 얼마나 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항쟁의 시간, 불복종의 시간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게 서서히 진화돼 나가겠죠. 그럴 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아마 민주당 당선인들 있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쯤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리로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뭐 다 합쳐봐야 20명도 안 됐다 이랬는데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얼토당토 안 하는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국가조직이 총동원되어서 정말로 범죄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범죄가 있다고 혐의를 받는 사람을 빼주려고. 아예 빼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나섰는데, 22대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헌법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이번에 통과 못 시킨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가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고, 192명에서 이제 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를 옮겨오느냐 아느냐, 이제 이런 거 이제 따져봤을 때 결국 갈 것인데, 손절하고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이해하고 손잡고 가면서 국민들 기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전직이든 현직이든 낙선자든 낙천자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 국민은 목소리 내고, 야당은 야당 역할하고, 국힘은 국힘대로 이것이 맞다 보청가면 자기들이 이게 책임 정치다 하면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보궐선거 끝나고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대 본부장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지금 정계원 평론가 말씀 조금 덧붙이면,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스탠스도 그렇고 뭐 그 반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기에는 조금 국회의장 그 당선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분열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뭔가 합심이 돼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개혁의 목소리, 분열의 얘기, 갈등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범야권에서 지금 총 공세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사태가 벌어진 거는 당원들의 의사가 확고부동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또 니네가 당선되고 나니까 기득권이 돼서 우리 말 안 듣고 니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당원들의 눈치를. 그러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금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걸 분야되라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금 정부가 지금 네. 그 김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검찰 인사를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에 여권은 그대로 또 따라가는 분위기고, 그렇다면은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믿음을 마음을 못 얻고 있지 가진다. 못하다. 네, 지금 네. 제대로 싸우거나 뭔가 새로운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걸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싸우겠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 쫄고 있어서 민심이나 당심을 배반하고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정말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 아 민주당이 대충 대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항쟁의 시간에서는 민주당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광장에 제일 늦게 나온 당사자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제일 빨리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100만 명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와가지고 또 야유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실제 국민이나 또는 민주당의 기층 당원들이 분노하는 단계가 되면은요. 국회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땐 당연히 국회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부권이 이제 재의결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광장의 분노의 민심으로 표출이 된다 그러면은 전국의 주도권이 광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당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항쟁은 그렇게 진행돼 왔다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 문제를 여야 합의를 외쳐온 김진표 의장도 그분 어느 사이에 출장 갔다 오셨대. 오셨죠. 네. 나는 그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가장 자괴감이 생기는 일은 대통령이 이거 특권 거부권 행사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 뒤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물쭈물하던 일단 회색지대에 있었던 정치인도 우리들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 따라오게 되는 맨 뒷줄에는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하나의 이제 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국민을 믿고 가는 거고 또 그 분노의 어떤 정도가 제대로 이것이 이제 형상화되고 집결이 돼서 가는 이 역시 정치의 시민이자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정경 평론가 초두에 본인이 선언한 것처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단독 뭐 얘기할 거 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는데 네. 보통 명사가 돼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볼 마음이 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절친한 정치평론가도 정치평론 시간을 줄이더라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은 할 일을 하겠다.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